오늘 질문은 굉장히 경남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경남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는 도중에 혹시나 우리가 좀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목소리 높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차분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사실은 오면서 통영에서 이게 운전을 해오면서 가서 어떤 질문을 하면 교육감님께서 또 수긍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에 제가 요구하는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한 1시간 20분 오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고 도청 앞에 도착을 하니까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시위하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제가 오늘 또 흥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깊이 또 한번 해봤습니다. 올해 그 교육감 연시가 어찌 되십니까? 제가 60년생입니다. 그러면 쥐띠입니다. 쥐띠입니까? 예, 우리 나이로 59입니다. 59이고 저는 하여튼 제가 60입니다. 60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동시대를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예.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두 사람이 생각하는 게 거의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저보다 조금 진보적이고 해서 저보다 조금 앞서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론을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조금 난상 토론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혹시 마라톤 하신 적은 없죠? 100m 달리기는 제가 좀 상대적으로 취약한데 장거리 길게 달리는 데는 상대적으로 좀 낫습니다. 이 체격 조건이. 그런데 이제 42.195를 뛰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5km, 10km 이런 정도는 제가 뛰어봤습니다. 뛰어본 경험이 있죠. 예. 저는 마라톤을 한 2003년부터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가 오늘 마라톤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마라톤이 출전을 하다 보면 메이저 대회 같은 한 2만 명 정도 출발을 합니다. 하는데 가보면 분위기가 업돼가지고 자기 페이스로 가야 되는데 페이스 오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면서 이 페이스 오버 하지 않는가 이런 고민도 좀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조용하게 차분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남 학생 인권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잠깐 저희 존경하는 신상훈 의원님께서 학생들 자살과 관련된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 이야기를 질문을 잠깐 주셨습니다. 그 질문을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 생명 존중, 어떤 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가 있고 그것이 학생들의 자존감의 부족해서 저는 기인하고 있다고 보고 그것이 또한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너무 온실 속에 가두어서 과잉 보호를 하는 것에도 저는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교 폭력이 사실상 주먹으로 치고받고 하는 그런 폭력은 거의 없어진 데 비해서 언어 폭력이라든지 사이버 폭력이라든지 하는 이런 폭력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속에서도 저는 학생들의 지나친 과잉 보호로 해서 만들어지는 지금 학생들의 전체적인 정서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생들이 좀 밖에 나가서 온실 속에서가 아니고 한 데서 찬바람도 쐬어가면서 이렇게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찾던 중에 저는 이 학교가 전체적으로 인권 수준이 인권 문화가 좀 더 신장되면 그래서 내 인권이 소중한 만큼 상대의 인권도 존중하는 그리고 어떤 책임질 줄 아는 이런 문화를 통해서 학교 구성원들의 학생을 포함해서 교직원, 학부모까지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인권 문화를 좀 향상시키는 것이
학교 폭력을 줄이고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행위도 줄이는데 방법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과 앞으로 미래의 우리의 교육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봤던 학생상에 대해서 미래의 교육에 있어서는 학생상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 교육계의 주장입니다. 그 학생상이 지금까지는 어떤 지식과 정보를 많이 획득해서 있는 그런 반듯한 아이가 지금까지의 학생상이었다면 미래는 협업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스스로가 어떤 그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는 점에서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훈육의 대상이 아니고 학생이 앞으로는 학습의 주체로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스스로 능력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미래 교육을 위해서 저는 이 기회에 서울과 경기도와 광주와 전라북도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 이제는 그 대열에 나아가서 학생들을 좀 더 미래지향적인 학교가 창의력과 상상력이 꿈틀대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학교 교육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속에서도 앞으로의 학교 문화는 그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길게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감 이제 말씀 중에 훈육 대신에 우리가 이제 미래를 위해서 뭐 창의력을 발휘하는 이런 쪽으로 가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뭐 서로 존중하고 그래서 학교 문화 여건이 조성되면 민주의식으로 높이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약칭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경남교육청공고 제2018 349 도민에게 미리 알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2018년 9월 11일부터 공가하여 10월 30일까지 의견 수렴을 하셨죠. 예. 그 결과를 좀 말씀해 중입니다. 주십시오. 예. 그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의견 수렴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의견 수렴 중이고 지난번 이제 공식적인 의견 수렴의 절차가 공청회가 있었습니다만 공청회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뭐 법적 절차는 저희들이 완료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가 못해서 12월 19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권역별로 5군데에서 공청회를 확대해서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그 전에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지역별 설명회를 통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육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듣는 그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처음에 공고하실 때는 10월 31일로 그 공고가 났더라고요. 그리 공고가 났던데. 뭐가 10월 31일로? 뭡니까? 그 의견 수렴하는 기간을. 서면으로 개인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는 절차의 기간을 정해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정해놓은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의견을 주시는 의견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든 저희들이 경청하겠다는 것이 지금 저희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게 이제 지금 하여튼 수립 중에 있죠. 수입 중에 있죠. 이제 저희들은 지금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애초에 저희들의 그 일정이 12월 말 안에 의회로 저희들이 안을 넘기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공청회가 다시 열리면 이제 한 번 더 확대해서 열리면서 일정은 조금 뒤로 미루어질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올해 안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하여튼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 물론 그 자료가 방대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에 받은 그 답변 자료에 보면 자료 양이 방대하게 아직 취합 단계에 있으면 결과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답변서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도 그래도
혹시나 중간에 한 번 정도 체킹을 해서 지금 주로 의견들이 올라오는 게 뭐였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보신 일은 없습니까?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구두로 몇 차례 받은 보고에는 학생들 그러니까 반대 의견, 뭐 찬성 의견은 제가 보고를 구체적으로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반대 의견 중에는 학생들의 동성애를 조장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교권이 침해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아이들이 뭐 휴대전화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지나치게 그 자유를 주어서 되느냐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이 자료 나오시면 저한테 조금 다음에도 좀 제출을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저는 볼 때 뭐 제가 보기는 안 했지만은 특별한 자료보다는 제가 볼 때는 뭐 찬성, 반대,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뭐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반대합니다 이런 쪽으로 알면 의견이 올라온 줄로 제가 대충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행 과정을 제가 어디까지 소상하게 말씀을 드려야 좀 되는지 짧고 예. 핵심만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은 지난해부터 TF를 만들어서 쭉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만들어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 경기, 전남, 광주, 전북, 광주 이 네 군데의 조례안을 먼저 분석을 했고, 네. 그러고 난 뒤에 어떤 내용으로 조례안이 구성돼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연구를 쭉 1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장학사들과 전문가들을 그 지역 그 네 군데 교육청에 보내서 제정되고 난 뒤에 어떤 그 문제들이 있었는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쭙고, 그리고 지난 2학기 들어오면서 저는 공약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위해서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라는 공약을 제가 낸 것에 기반해서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TF를 만들고 그렇게 한 노력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동안 뭐 하신다고 수고는 많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 20일 날 공청회를 했습니까? 예. 공청회를 했는데 그 이제 처음으로 했는데 파행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절차적으로 공청회라는 것은 법적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는 저희들은 완성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그 안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의사진행을 심하게 방해를 하는 바람에 질문 답변이 없이 공청회가 끝이 났다고 해서 그렇다면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공청회를 좀 더 또 마침 그때 그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의견들을 여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공청회를 좀 더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사실 그 공청회에 참석했던 학생 중에 그 여럿은 우리 어른들에게 참 따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뭘 배우라는 거냐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중에 한 아이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던진 그 물병에 막 물이 얹어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서,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이 자기 이름표를 보고 간 것이 나중에 혹시라도 뭔가 문제가 제기가 있을까 싶어서 두려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는 반대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찬성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반대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좀 더 공정한 절차나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그 합리적인 방법으로 반대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뭐 교육감 생각 전달이 잘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제 언론 보도상에 보면 그 공정성이 없다. 이 공정성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는 공청회를 믿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그 패널들이 6대 4라는 거, 6대 2라는 거.
그 인정하십니까? 6대 2라는 게. 애초에 찬성 쪽 두 사람, 예. 반대 쪽 두 사람, 예.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하고 나머지는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무작위로 예. 선정을 했는데 그 결과가 찬성이 6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저는 발표한 사람이 찬성으로 발표를 할지 반대로 발표를 할지에 대해서까지 보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오해의 소지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공정성 부분 때문에 특히 교육청에서 교육기관에서 이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결론은 어떻게 났든지 간에 교육감님께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네요. 그 공정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차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뭐 저는 절차는 그렇게 안 했지만 결과는 그쪽을 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토론회 하신 분들 방금 공정하게 그 선정을 하시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견해는 들어보지 못했다 이 말씀이죠. 개인적인 견해가 찬성으로 갈지 반대로 갈지 그런 데 대해서까지는 제가 보고받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알겠고 앞으로 이제 그 공청회를 어저께 언론 보도상에 보면 5군데를 하는데 예. 동시에 한다는 데 대해서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동시에 한다는 거. 동시에 하게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공청회가 네. 사전에 14일인가 보름인가 하는 예고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예. 공청회는. 그래서 이 공청회를 그렇게 해서 예고 기간을 가지고 따로따로 하는 데 대해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를 것 같았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다가 이 문제가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간다 손 쳐도 찬성과 반대라는 것의 내용은 저희들은 뭐 거의 이미 서면으로 받았던 것이나 또 여론을 통해서 받은 것이나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권역별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5개 권역으로 해서 그 중심교육청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결정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갈 거예요. 이게 그 절차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예고된 대로 공청회를 진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근데 저는 또 반대의 입장입니다. 주민들의 우리 학부형이라든지 경남도민을 생각하실 때는 그 반대하시는 분들 요거도 좀 들어주십시오. 그게 제가 볼 때는 물론 인권도 중요합니다. 근데 인권이 중요하기 이전에 우리가 민주적인 어떤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쪽에서 거론을 하는 쪽에 반대쪽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서 그분들이 과연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좀 들어서 해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본인의 생각은 그 날짜를 따로 해서 공정하게 요구하는 대로 한번 시작을 좀 해주십시오. 그 반대의 목소리나 반대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코 소홀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5개 권역에서 동시에 하는 것과 따로따로 하는 것에 있어서의 행정력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동시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동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한번 논의를 하셔가지고 공청회 일자를 좀 분산하는 쪽도 의견을 한번 개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감님이 이 학생 인권 조례가 공약이다 보니까 좀 서두르는 것 같아요. 모든 절차를. 그래서 한꺼번에 한번 밀어붙여서 이거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물론 이 공청회가 처음에 한 번 하고 마치려고 했죠. 예, 처음 계획은 계획 그렇죠. 공청회 한번 행정의 절차를 받기 위해서 한 번 정도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해수를 넓게 잡아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이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취지 자체가 솔직한 이야기로 그냥 공정하게 또 행정의 절차를 떠나서 우리가
많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어떤 그런 쪽으로 이거 가닥을 잡아야 되는데 그 가닥보다는 행정 절차를 거쳐서 빠른 시일 안에 이걸 공포를 해서 제정이 되었다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욕심이 없습니까 혹시? 의원님 저는 예. 공청회가 예. 한 번에 하지 않고 시차를 두어서 한다고 해서 나오는 의견이 절대로 다르리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의 행정력은 상당히 많이 힘이 든 데 비해서 의견이라는 것이 서로 다르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절대로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육감이 재정의 주체가 아니고 도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도의회가 재정의 또 한 주체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아무리 조급하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일찍 완료가 되는 성질의 것은 아닌 대신에 지금 이 문제로 해서 우리 도민들의 어떤 갈등이 이게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무한정 끌고 가는 것이 도민들의 어떤 전체적인 합의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손실이 크다는 생각에서 우리의 절차를 좀 더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저는 좀 더 길게 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은 좀 더 빨리 해서 갈등 요소를 일단은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교육감의 어떤 그 정무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저희들의 깊은 고민의 결과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고민의 결과고 한치도 물러나지는 않고 본인이 질문해도 못하겠다 이 말씀이죠. 아니, 못하겠다는 의미보다는 의원님께서 이 문제는 한 5군데에서 하는 것을 시차를 두어서 5번을 한다고 해서 한 번에 5개의 권역에서 동시에 하는 것과 다른 의견이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서 저희들의 행정이라는 것이 그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시에 하는 것이 옳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충분히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것이고 그것은 동시에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한번 다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제가 볼 때는 교육감님이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먼저 단정을 짓고 그 여론의 수렴을 좀 폭넓게 하셔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는 더 질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그 8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하여튼 홍보 또 설명회를 설명이 10번 정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공청회는 지난 처음인데 주로 이제 그 대상자들을 보면 국가장이라든지 인사 담당 교사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뭐 그 학교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만 이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다 보니까 지금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과연 교육감이 어느 정도 홍보가 되었고 어느 정도 교감을 갖고 있는지 그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가끔이 아닙니다. 네. 어떤 정책을 홍보를 할 때도 가장 큰 어려움이 도민이 350만 명인데 네. 우리가 직접 얼굴을 대하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10,000명이 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설명이 충분했느냐 그러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비판을 하면 저희들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학생 인권 조례의 조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는 범주는 결국 학부모, 교사, 우리 교직원들 뭐 이런 속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가 보니까 어떤 대상에 대한 제한은 일정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는데 그 대신 그래서 공청회라는 것을 통해서 희망하시는 도민들을 이렇게 모셔서 듣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이 얼마만큼 충분했느냐 그러지 못했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 정도 10번 정도를 했으면
할 만큼은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께서 충분치 못했다고 하면 또 충분치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육감님, 예.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홍보가 너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홍보하는 거 설명하시는 분들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찬성도 그렇고 반대도 그렇고 그분들이에요. 그 모집단들이 그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 신뢰를 들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학교 앞에 예. 교통 정리를 한 지가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예, 저 말씀 도의원 되고 듣고- 나서 제가 아침에 바빠가지고 못 나가는데 예, 제가 말씀 듣고 잘 알고 교육감님은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전문가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운영위원회도 학교 운영위원장도 해보고 교통 정리를 하면서 제가 매일 묻는 게 딱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혹시 들어봤나? 학생들하고 묻습니다. 횡단보도에 딱 모여 있을 때, 한 20, 30명 모여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물어봅니다. 그게 뭡니까? 학생 인권 조례 그게 뭡니까? 이러고 묻습니다. 황당합니다, 저도. 그래서 혹시나 학교에서 설명하는 거 못 들었나 이라니까. 그 중에 한 명 정도가 하는 이야기가 그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뭐 일부 선생님들하고 한번 들은 이야기는 좀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현실이 그래요, 지금.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다니면서 정말 학생들의 애로사항이 뭔가 또 공청회 설명회도 좀 자주 하시고 학교 강당에 모아가지고 학부모, 학생, 교사 같이 한번 공청회 설명회 한번 하시면 그게 좀 범위가 퍼져나갈 건데 매나 그분들이 나와서 반대하고 찬성하는 그분들 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홍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의 설명회를 예.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학생회장을 불러서도 이야기를 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하려고 학생회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학생들에게까지 좀 확대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자칫 지금도 밖에 보면 현수막 중에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저는 학생 인권 조례만큼은 정말 정치적인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학교의 인권 문화를 좀 더 높이겠다라는 것에 있어서 이것을 정치적이라고 이야기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에서 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 중립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어떤 그 비난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대단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대신 의원님께서 아침에 교통정리를 하면서 학생들한테서 듣는 그런 이야기가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의 어떤 그 정당성과 합리성에 대한 어떤 의견 청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좀 더 확대해서 더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그는 뭐 학생 인권 조례가 뭐 제정이 될는지 안 될는지 그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부분의 기초적인 것부터 먼저 하시고 또 우리 도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만일에 제정을 하게 된다면 그런 기초적인 것부터 먼저 서두르지 마시고요. 꼭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모르겠지만 그 교육감님 지금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뭐 때문에 오는 줄 알고 혹시 계십니까? 이제 원칙적으로 교육감이 학생들이 학교에 뭐하러 오느냐고 네. 하면 공부하러 온다 해야 되겠지만 네. 사실상 요즘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밥 먹으러 간다는 아이들도 사실 네. 있고 학교가 참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되어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학생들이 물어보면 예. 그 이야기 합니다.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고 졸업하러 가는 것이고 공부는 바깥에서 한답니다. 대부분의 애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쭉 이번에 그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저 학교 있는
교통영역 학교 그 앞 말고 다른 곳을 제가 다니면서 쿡쿡 던집니다. 학생 인권조례에서 고등학교도 물어보고 초등학교도 물어보고 하는데 오늘 아침도 제가 물어봤어요. 고등학생한테. 고등학생은 조금 알고 있어요. 학생 인권조례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번 학생 인권 조례 제정과 관련해 많은 도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님께서는 조례안 제정을 반대하는 단체나 사람들의 의견을 들은 적이 많죠. 많죠. 예, 의견들을 제가 다양하게 듣고 일단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반대 주장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한 간단하게 2시간 해주십시오. 제가 이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료 다 가지고 있고 답변 자료를 갖고 예, 있기 예, 때문에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전 시간을 아무리 많이 주셔도 저는 넘치지 않을 만큼 설명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만, 큰 틀에서 두 가지 정도로 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성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례 안에 두 군데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성적 지향에 대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조문 속에 다양하게 차별하지 않아야 될 요소들을 성별, 학력, 종교, 인종, 피부 색깔 이런 것에 의해서 교육에 있어서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문 속에 성적 지향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서 오해가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소수자에 대한 보호 조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가진 학생 또 외국에서 온 학생 그리고 지금은 불법 이민자의 자녀까지도 학교에 오면 받아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조항에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것이 저는 국어학자에게 여쭤봐도 법률학자한테 여쭤봐도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차별해서 안 된다라는 것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 해석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도민들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본질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교권 문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학생 인권이 지금 안 그래도 아이들이 그냥 버르장머리가 없는데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지면 더 그냥 그럴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하십니다만 저희들은 인권 조례 안에 학생이 스스로 자기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인권도 소중하고 선생님의 인권도 선생님의 교육권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침해하면은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을 직접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 인권을 이야기를 하는데 교권 때문에 학생 인권을 그대로 밟고 있을 수는 저는 없다는 생각이고 선생님을 존경하는 학생을 선생님은 사랑할 것이고 이런 이것은 상호 보완제이기 때문에 교권 때문에 학생 인권 조례를 그냥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선생님들의 교권 부분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 아직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안 됐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저는 충분히 동의해 주시리라고 보고 조직 개편 속에 교권 전담팀을 저희들이 한 팀 만듭니다. 그래서 교권에 대해서도 좀 더 충실하게 챙기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들의 우려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선생님들의 우려도 같이 지켜내면서 아이들의 어떤 인권 상황도 좀 더 신장시키는 그 방법을 동시에 저희들은 충실히 챙겨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